아이고,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 그죠? 뭐, 휙 하고 지나가 버리네. 이렇게 시간이 나도 모르게 쑥쑥 지나가면, 눈 딱 감았다 탁 뜨면은, 시험 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험 치러 가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모든 학원에 제가 수업할 때마다 첫 시간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사실. 대우 같은 경우는 장애도 했고 지장애도 했기 때문에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2002년도 이후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 부산 사람들이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게 거시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화끈하다 그러대요, 그죠? 포기도 빨리 해버리고, 한 2달 듣다가 안 되면 안 할란다고 포기해버리고.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공법이 아니라 중개사 자체가 1년이면 딱 되는 시험이 맞거든요. 그걸 출제하는 사람이나 시험 담당 기관들이 살짝 변형해버리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15회 때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작년하고 올해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형을 좀 쉽게 돼버리면은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또 합디다. 공부. 떨어져도 또 하대요. 이게 이제 마약 같은 시험이라 그러죠. 중개사 시험이. 제가 제일 오래 본 사람이 12년간 본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12년 못 봐. 저하고는 3년 만에 제가 졸업을 시켰고요. 그 전에 몇 년입니까? 9년 동안. 왜 왔냐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왔대요. 젊은 애들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더랍니다.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 게. 밥도 억수로 많이 샀어요. 그분이 다른 학생들한테. 결국은 합격한 연세가 이제 좀 됐습니다. 72세. 존경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말랐고 그냥 나와서 또 수업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본인의 의지대로 한 개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시거나 어렵거나 미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분은 재수생 아니면 삼수생 아니면 사수생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전제하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너무 기초인 거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 다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책하고 관계없는 것들, 근데 책하고 관계없는 나중에 책에 가면은 나오는 것들 가지고 이제, 자, 공법의 내용이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까먹죠, 그죠? 정상이에요. 까먹어야 돼요. 공법의 내용은 까먹은 거 있다 하면 됩니다. 행정, 계획하고 사용. 네, 사용. 사용이란 말은 행위, 개발, 보전 이런 것들.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그럼 공법의 적용 대상은 앞 시간에 했죠. 뭐하고 토지하고 건물이다. 건물은 오늘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면은 여러분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대로 못 샀습니다. 그럼 토지를 가지고 갈 거예요. 토지를 이제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공법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토공간이라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만 딱 쓰면 이제는 안 써요. 국토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면 그 사람들 얘기하면 돼요.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그런데 국토라는 개념은 부산광역시보다는 개념이 더 크지요. 그래서 국토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위에 사람을 얘기하면 돼요. 누굴까요? 국장이 됩니다. 국장이 누군지는 알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다 적어줄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이 관리자가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전 국토를 국장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일일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밑으로 위임을 시킵니다. 위임.
위임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모르면 그 사람 얘기하면 돼요. 무조건. 그걸 얘기하면 제가 다른 걸 적으니까요. 여러분들 뜻대로 안 적어줍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시키죠. 왜?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라는 총괄은 국장이 하지만 이 총괄되는 부분을 보고만 받고 특별한 것만 가지고 가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밑으로 다 내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 여기서 1교시 때 적었던 두 팀으로 갈라져요. 누구랑 누구랑? 광역이랑 기초랑 갈라지죠. 광역하고 기초로 오늘 잘 부서지네요. 광역하고 기초로 갈라집니다. 광역이 누군지는 안 물어봅니다. 기초가 누군지도 안 물어봅니다.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6명 있죠. 그거만 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부동산 공법에서 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나와줘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에 나올까요? 편안하게. 어디에 나올까, 이 계획은? 법안에 있죠, 법안에. 법안에 가면 이 계획이 나와요. 지금 배우자고 하는 법은 국토계획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가면은 행정계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행정계획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주체라고 하죠. 행정주체는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주체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행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재반활동을 규율하려면 행정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자, 계속 같은 거 반복합니다.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들이 행정주체가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쓰는 겁니다. 얘들이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쓸까라는 걸 뒤에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만드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 중에 국회법상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가 행정주체로서 행정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이라는 사람은 국토 공간 전체에 대한 관리권자이고 이 사람이 국토 전체를 관리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강하게 규율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넘겨놨죠. 그죠? 그럼 이 위임된 지방 분권화에 위임된 이 지방자치단체는 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 이외에 자기들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제부터는 누가 물으면 6명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이거 뭉뚱그렸어요. 뭉뚱그려가지고 광, 특자시, 특자도, 시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부터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국토라는 정체에서 도시라는 부분으로 위임이 되면서 이 지역을 옛날에는 얘가 없었어요. 도시라는 말만 썼는데 도시라는 말만 쓰니까 군 지역은 항상 꼽사리로 끼어서 갔습니다. 끼어가니까 군 지역에서 우리도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도시군이라고 해서 얘들 우리는 도시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이걸 6개 했을까요? 요거 배우려고. 그러면 도시군에 수립되는 행정계획 이름은 뭘까요? 도시군에 수립되는 행정계획 이름은 도시군 요래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면 뭐가 돼요? 국가계획이 됩니다. 국가계획.
자, 이 행정계획 중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나오면 뭐가 될까요? 정비계획이 됩니다. 신시가지, 신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계획이 있으면 뭐가 돼요?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이 되는 거죠. 건축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건축계획. 아파트 30세대 이상 지으려면 무슨 계획? 사업계획. 그 앞에 나오는 계획은 주택종합계획. 이 계획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수립하는지는 원래 시험 문제 4문제가 나왔어요. 답으로 다 처리했더라고요. 금방 봐도 야,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딱 나온 게 4개 있던데 학생들은 그거를 이제 다 풀어줘야 돼. 했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서 그런가 잘 못 푼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혹시 인근 지역 주민 중에 중개사 공부하실 분 있으면은 어떻게든 데리고 오세요. 머리 끄댕이 잡고라도 지금 들어야 돼요. 11월, 12월 달 들은 게 1월 달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시군이라는 개념 기억을 해야 돼. 6사람. 자, 그러면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국토계획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토공간 중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요 지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다시 갈라져요. 두 개로.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도 가끔씩 야, 지금 바로 들어가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만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하고 반복해서 한 몇 번 더 하자라는 주의라서 도시군 계획. 자, 기억 잘 하세요. 굉장히 쉽게 가야 됩니다. 어디에 수립합니까? 여기에 수립합니다. 이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물어요. 구청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구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도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억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머리를 저 좀 던져놓고 쭉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제가 위임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부산광역시를 잘 관리할래요? 대충 관리할래요? 아, 대충 가는 분이 몇 분 보이는데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부산광역시가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 있어야 됩니다. 지도 보면 다 압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산광역시장이라고 봤을 때 부산광역시를 잘 관리하고 싶다. 발전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나의 희망이자 구상이 되는 거죠. 나의 희망이자 구상. 부산광역시장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를 좀 더 발전적이고 서울보다 더 큰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딱 나오면 이게 구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돼요? 아니면 오래 걸려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부산 틀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나와요. 부산광역시장인 여러분들은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확인하고 제시를 하고 이 구조에 맞는 장기 발전 방향. 부산광역시 인구 원래 얼마입니까? 제가 인구를 한 번씩 물어봅니다. 부산 시민들 아는 분 되게 많아요. 인구를 몰라요. 저거 동네 인구를 몰라요. 이 시민들 알죠, 그죠? 저도 모릅니다. 많이 빠졌죠, 인구가. 많이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듭니다. 진짜 예입니다. 300만이다. 인구가 늘어야 도시가 큽니까? 인구가 줄어야 도시가 큽니까? 인구가 늘어야 되겠죠. 여러분 부산광역시장이면 인구를 당겨올까요? 쳐낼까요? 당겨오죠. 인구 계획이 들어가요. 장기 발전 방향에는. 기본 계획이라는 내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를 어떻게 만들겠다? 잘
발전적으로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자, 여기서 도시군 나왔죠. 그죠? 그러면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를 잘 만들어 보겠다 구성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맞죠? 창원시장이 창원시를 잘 한번 만들어 보겠다. 계획 이름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 이름만 바뀌는 거죠. 창원시 기본 계획. 부산광역시 기본 계획. 영덕군수가 영덕군을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수립하는 게 뭐예요? 영덕군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그 개념이에요. 구상하는 거, 안을 수립하는 거.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지표를 제시한다라고 하죠.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죠?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게 연결이 돼요. 공부 들어가면은. 이게 도화지입니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어떤 그림 그리고 싶어요? 고민하죠? 그게 뭐예요? 예, 구상입니다. 구상. 그래서 우리 여기를 스케치한다 또는 밑그림을 그린다 또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라는 말을 쓰는 게 기본 계획이. 밑그림 그린다, 스케치한다, 청사진 제시한다라는 말을 쓰는 게 기본 계획이 됩니다. 자, 기본 계획에서 스케치를 했어요. 내 구상했는 게 연필로 다 그려졌죠.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돼요. 지우고 또 만들면 돼요.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됐어요. 확정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채색합시다. 채색한다는 말은 그림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실천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산광역시장이면은 구상했던 내용대로 이제부터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도로 좀 부족한데 도로 좀 넓혀야겠다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은 도로 부지가 확정이 되고 저 바깥에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데 저거 좀 풀어야겠다. 풀어서 공공주택 좀 내야겠다. 푸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면 이것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 실천. 이 실천은 다른 말 못 써요. 못 쓰고 실천은 우리는 그냥 밑그림, 채색한다. 채색한다. 그리고 실행한다라는 말씀.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확정시키고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용어 정의를 묻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기억하실 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요? 세 개 다. 오늘 배운 이 사람들이 하게 된다. 이게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인구를 더 당기고 싶다. 이거 인구도 기본계획의 내용이 되고 개발 용도 토지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 이것도 기본계획의 내용이 되고 부산광역시 치안 방법이 좀 부재인데 이것 좀 강하게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것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이 돼요. 산업, 유통, 산업 필요한 것들 보건, 방법, 안전, 에너지 싹 다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용이 뭐하다? 많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1월달, 2월달 넘어가면 기본계획 내용 막 시험에 막 나와요. 모의고사에 막 나오면 몰라도 됩니다. 나오면 다 맞다 그러면 돼요. 다. 기본계획이 워낙 많으니까 기본계획에는 해당 도시의 방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에는 해당 도시의 물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 맞아요. 이게. 기본계획 넣으면은. 단 얘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왜? 자, 봅시다. 이걸로 설명할게요. 스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도구는
한 개입니다. 그랬다가 지웠다, 그랬다가 지웠다 할 수 있어요. 그 채색은 뭘로 합니까? 물감으로 하죠. 물감 몇 개 줄까요? 듬뿍 줄까요? 시중에 파는 것도 많은 거 48개, 많지 않죠? 6개를 딱 줘요. 물감 6개를. 6개 줄 테니까 너 도시 만들어. 6개 더 필요한데요. 그럼 다른 법에 가. 다른 법에 가. 국토기획법에는 6개만 가지고 만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게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 하고 싶다.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하려고 그러면 국계법 가지고 못해요. 택지개발 촉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 가세요라고 보내버립니다. 국계법의 성격이 나오죠. 뭐예요? 일반적인 사항들만 만들고 규제를 하겠다. 다른 법에 있으면 거기다 전부 다 넘겨주겠다.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지으면 무슨 법 적용해야 돼요? 건축법에 그 건물 내용이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건축법 가니까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국계법 겁니다. 국계법. 있으면 그걸로 다 가고 없으면은 국계법. 형질 변경하려고 그래요. 산 하나 샀습니다. 산을 잘라요. 기획부동산처럼 쫙 자르려고 그럽니다. 산 자르는 거 어디 나와요? 몰라요. 모르시죠? 그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조성에 관리하는 법률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 없으면 국계법. 그게 토지형질 변경 허가라고 합니다. 법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법에 있으면 거기서 다 이용을 하고 그쪽에도 적용을 못할 것 같으면 일단 이 법에서 국계법에서 전부 다 규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다는 거죠. 채색하는 게 국계법이 일반법이고 상위법이니까 막 여러 개 물감 잡아가지고 막 색깔 칠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다른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비법 필요 없죠. 그래 되면 여기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만 딱 제시하고 색깔은 정비법 가서 따로 칠하게 돼 있어요. 이 그까지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실천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이거 두 개가 286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286페이지 밑에 도시군 계획 특별 줄이겠습니다.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에 뭐로 되어 있어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출제위원들은 이걸 냈습니다. 제외한다.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뭐예요? 두 개로 구분한다.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여기서 기억해야 되니까 누가 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누가 합니까?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국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밑에 가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스케치다. 채색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내용이다. 누가 합니까? 국장 있어요? 없습니다. 용어 정의에는 국장이 없어요.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에 계획을 말한다. 좀 길어지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행정 주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전부가 제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토지 이용 나왔죠.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할게요. 못 들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잠시 갔다 왔어요? 제가 기본계획에는 뭐뭐뭐 포함된다 하면 다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시 물어볼까요? 기본계획에는 교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닙니다. 맞아요.
기본 계획에는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아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게 밑에 나와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안전, 정보 통신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6개의 물감으로 칠하면 도시가 만들어지더란 얘기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인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했는데 이 구상을 해놓고 가만 놔둬버리면 도시는 발전이 전혀 없지요. 여기 하나 둘씩 개발 토지도 만들어주고 신시가지도 조성하고 오래된 집을 뜯어 고쳐도 주고 길도 내주고 이것저것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법률 용어가 관리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관리는 개발, 정비, 보전이에요. 도시를 바꾼다는 개념은 개발만 하고 정비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디 뭐도 들어가요? 보존도 필요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보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필요한 게 여기에 다 들어가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좋으면 부산광역시장이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림이 생각보다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6개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 6개가 도시군 관리 계획 6개가 볼까요?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나옵니다. 용도지역지구 지정 변경 계획. 1번 개념을 한 달 만에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한 달 만에. 오늘 당장 넣으란 말 하지 않고 그냥 한 달 안에는 얘들 2개가 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 변경 계획.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계획. 적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적으면 안 돼요.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6번은) 참고하세요. 문은 입 땡땡땡.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 들어가면은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 원래 그렇습니다. 행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안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에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면 진짜 편합니다. 내용 자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 여러분 부산광역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부산광역시를 분명히 잘 발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저하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했으니까 이 내용 안에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게 좋을까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하면서 만들어놨어요? 이거 하면서 만들어 둔 거예요. 만들어 뒀습니다. 서면에 땅 다 부사부고 정비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준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풀어내는 게 부산광역시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많이 줘버리면은 시장이 헷갈리죠. 국민들 따라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를 제시를 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부산광역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사입니다. 부사 어디에 생겼죠? 제일 쪽에 생겼는데. 부사이라고 보고. 부사는 어디에 이론이냐, 어디에 들어가 있냐? 대한민국 국토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전체로 뭐 국토 공간 안에 일부 부산 광역시 시장님들은 오늘 여기 많이 앉아 계시고, 부산 광역시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1950년대라고 생각하세요. 바닷가에 없다고 보고. 자, 그럼 부산광역시장인 여러분들이 부산광역시를 좀 더 발전적이고 인구가 좀 많이 확보하고 도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중앙에 보니까 이 중앙은 꼭 거의 모든 도시의 그 발전 구조가 중앙에서부터 팽창합니다. 똑같죠? 구상을 그랬고, 자, 여기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길을 개발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이 도시지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구상은 돼 있어요. 벌써 시장이 여러분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1도심, 2도심, 3부심으로 만들자. 기본 구상이 돼 있으면, 도심은 복잡한 곳, 부심은 걔들을 연결시켜주는 곳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이라는 곳은 개발이 전제된 곳, 개발이 전제된 곳,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을 조금 유보시켜 보자. 나중에 개발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적으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재수 사무실 하신 분들은 금방 아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뭘 관리를 하지? 이렇게 나와요. 땅을 관리합니다. 땅을. 이곳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개발하는 곳이고, 우리는 유보한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여기다가 더 만들어낼 수도 있죠. 도심을 2개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예. 농림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안타깝지만 지정이 안 돼 있네요. 여기는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적으니까 쉽죠. 이게 누가 했어요, 이거를? 시장이 했죠. 왜 했어요? 왜 했어요? 도시 만들려고, 실천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기본 구상 들어가면 이렇게 일단 해놓으면 도시는 조금씩 나중에 커질 것이다라는 개념 가지고 도시를 딱딱 정해놓은 거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용도지역. 여기 있는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토지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 중에 이름이 제일 먼저 책정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대지? 아닙니다. 용도지역. 대지는 뭐 하는 땅이에요? 집 짓는 땅이 대지예요. 그럼 공장은 못 지어? 공장 용지입니까?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용도지역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확정시켜주는 행정계획의 내용이에요. 대지에 건물 짓는 것 전에 나오는 게 얘입니다. 대지를 제가 한 개 가지고 있어요.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은 우리 안 배우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으면 돼요?
고민스럽죠? 그죠? 알고 싶죠? 배우면 돼요. 계속. 뭘 지을 수 있는지 법에 나와요. 얘 때문에 얘가 바뀌는 겁니다. 대지라고 해서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용도 지역에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완전히 바뀌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 지역. 몇 개냐? 4용도 9지역이에요. 4용도 9지역입니다.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시고 용도지역 몇 개? 4개. 용도지역 4개입니다. 보세요. 뭐 있는지. 외웠죠 벌써? 도, 관, 농, 자라고 외워요. 저는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도가 농자로 외우지 마시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뭐 글자 긴 것도 아닌데 이거 뭐합니까? 그냥 보면 돼요. 도가 농자 여기서부터 두 문자 따기 시작하면요. 뒤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땅을 여러분들이 부산시에 정해줘야 돼요. 구상안 가지고 여기에 중심지를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도시지역이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바뀝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라는 게 들어봤죠? 여기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있는데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돼요. 부산시장이 이걸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시장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절차가 들어가요. 부산광역시장이 구상할 때도 절차가 들어가야 되고 땅 이름을 정할 때도 절차가 들어갑니다. 제가 계획할 때 여기에 2개 적었을걸요. 뭐하고 뭐? 절차하고 내용 적었죠? 물어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몇 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몇 개 있어요? 한문으로 적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초학자니까 좀 지나면 이게 나와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그 기준을 지금 못 두고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 그 시험 집에 가셔가지고 늘 고민해야 될 게 기본은 밑그림, 구상, 관리는 실천, 채색 계속 반복이 되어줘야 돼요.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장이 똑같이 하지만 내용, 의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구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엄청난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실천할지 안 할지는 그 뒤에 문제고. 확정된 구상을 가지고 나중에 뭐 합니까? 실천을 하면 되고, 그죠? 실천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있는 6개를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절차 거칠 때 2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절차 거칠 때. 일단, 4용도의 4개의 용도 지역을 시장인 여러분들이 지정을 합니다. 이 동네는 내 땅이니까 상업지역, 이 동네는 전마저가 내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자연환경,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토지 적성평가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걸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야만 요 땅들이 이름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저는 주민이에요.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야 되죠. 왜? 행정법에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물어보면 무효입니다, 무효. 무조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주민에게. 절차에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 주민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구상할 때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구상할 때는? 그럼 마음대로 하려고요. 물어봐야 된다. 여기서 한 개 원칙이 나오죠. 원칙. 행정계획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누구한테? 주민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게 딱 나와요. 왜? 확정되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시민들이 행위가 바뀌거나 그 도시에 살지 안 살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무조건 물어보게 됩니다. 주민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절차에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와 공람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죠? 공청회와 공람을 미리 하는 이유가 출발 자체가 행정계획과 주민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 모르게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모르게 행정계획 수립하면은 성주에 사드 같은 거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뭐 했어요? 주민에게 공청회 했죠. 공청회 했는데 사드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넣었죠. 넣으면서 공청회 했죠. 이 공청회의 기본적인 틀이 나옵니다. 성격. 공청회는 국민을 구속을 안 해요. 국민을 구속 안 한다는 말은 행정상의 절차에 해당하지만 내가 받는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왜? 그 땅, 우리가 말하는 불이익이라는 게 원래는 내 토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드가 들어간 땅은 누구 땅입니까? 롯데 골프장 아닙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청회 같이 처리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 치기 위해서 배울 때는 두 가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연결되는데 공청회는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계획일 때, 즉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서 부산광역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구상하게 되면은 이 구상안이 나오면은 부산 시민들은 이 내용대로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갈 의무가 없어요. 누구에게 의무가 생기느냐? 부산광역시장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MLC 관련된 거 구상했습니다. 그럼 지가 따라가야 되겠죠. 국민들은 몰라도 돼요. 왜? 부산광역시 할 거니까. 부산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구상안을 만들게 되면은 구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 이 물어보는 과정 우리는 공청회라고 합니다. 공청회. 반면에 지금 하는 이 땅은 제 땅 여기 한 게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슬프죠? 물어봐야 돼, 저한테. 이게 다 물어봅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공람이 들어가요. 공람. 그래서 공청회는 기본계획할 때, 공람은 관리계획할 때, 이렇게 일단 들어갑니다. 뒤에 절차가 되게 많은데, 뒤에 절차는 나중에, 다음 주나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시장인 여러분들이 행정 주체로서 행정 계획을 수립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오죠. 마음대로 할 수 없다가 나옵니다. 항상 일정한 절차를, 그 중에 주민에게는 꼭 물어봐야 되는 절차가 존재한다.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없다가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공람 생략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법 들어가면 단 뭐는 하고 나와요. 오늘 배우는 건 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주민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행정 주체가 법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행정교육이 확정이 돼야만 국민이나 행정기관이 따라갈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한 개가 공청회와 공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공람은 모르면 무조건 14일 이상 합니다. 14일 이상. 모르면 무조건 14일 이상. 알면은 14일 이상. 모르면 14일 이상. 무조건 14일 이상 하면 돼요.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공람만 알면 공청회 문장은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시험 치기 위한 그 기술 같은 거죠. 조그만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아, 요거는 핵심 단어가 뭐다. 딱딱딱 나와요. 공청회는 기본계획일 때 공청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산광역시장인데, 부산광역시장인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다 그래요.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공청회 물어보니까 주민이 뭐 바빠서 그런가 14명 와서 앉아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갔어요. 확정이 됐어요. 부산 시민들을 구속할까 안 할까요? 부산 시민들한테 야, 너 이거 할 테니까 너 따라와.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스케치한 거잖아요. 지가. 필요하면 지가 지우면 돼요. 이걸 우리는 비구속적 계획 그럽니다. 공청회는 비구속적 계획일 때 들어가는 의견 청취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 중에 공청회가 나오면 비구속적 행정계획,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배운 도시군 기본계획.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속하느냐? 행정기관, 시장을 구속을 합니다. 반면에 공남은 구속적 계획에 필요할 때 들어갑니다. 구속적 계획. 비구속과 구속의 차이는 행위 제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차이. 제 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되면 행위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공남 시장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제 땅입니다. 상업지역입니다. 공남 해요 안 해요?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이 이 가둔다, 강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라는 개념이거든요. 상업지역에 지정이 되면은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건물을 지어주세요이기 때문에 얘도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를 할 때는 공남이라는 것을 거치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는 공남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야 되죠? 시험장 가면은 글자를 보잖아요. 잘 안 들리면 글자도 잘 안 보여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공남을 거쳐야 된다. 알죠? 뭐예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알죠? 공남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쉽게 내다가는 갑자기 30일 이상 공남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기본 관리계획이 공남이라는 것까지는 외워놨는데 이 숫자를 안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공법에는 숫자가 원래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숫자 원래 많이 안 내는데 그 숫자까지 여러분들이 한 개씩 두 개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구상한 기본계획을 부산시에 실천하기 위해서 방금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뭘로? 공남으로 14일 이상 시청에다가 쫙 깔아놓고 와서 의견서 받아가지고 뒷절차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확정 딱 시키면 자 그때부터 요 지역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쉽죠? 관리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요 지역에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다 똑같아요. 다. 그게 개발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 이 따라 나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렇게 결정되면은 그래서 이 국민들을 규제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건축 제한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용도, 지역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다, 없다가 먼저 나오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없다. 여기는 개발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목적을 제일 먼저 확정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공법 배우면서 밖에 다 중개하시면서 중개사 공부하시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얘가 출발점 돼야 제가 나머지 설명할 때 얘를 계속 갖다 붙입니다. 얘는 21개가 나와요. 4개가 아니에요. 원래는 법에는 4개로 되어 있고요. 시행령, 대통령령에 가면은 9개가 나오고요. 그 뒤에 계속 연결시키는 거 보면은 21개가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 한 개만 물어도 대부분 알 겁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들어봤어요? 계획관리지역. 못 들어본 분은 오늘 처음 들었다. 저런 게 있구나. 여기가 관리지역이 다시 3개로 갈라진다. 그런 것들이 뒤에 가서 배웁니다. 기본적인 틀, 용도지역, 땅 이름이 먼저 지정이 됩니다. 그럼 지정하는데 함부로 할 수가, 계속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땅 이름 정하는 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정하죠. 그러니까 뭘 거치게 돼 있어요?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가지고 법률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 결정한 행정계획 이름이 실천 방안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 이름이 탁탁탁 정해져. 부산광역시에 여기 용도지역 뭘까요? 알잖아요. 상업지역. 무슨 상업지역인지까지는 몰라야 돼요. 분명히 상업지역일 겁니다. 건물 크게 지어요? 작게 지어요? 왜 크게 지어요? 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크니까 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나중에 뒤에 가면서 배웁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토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나오고 건물을 얼만큼 크게 지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이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땅 살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용도 지역을 먼저 보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토지용 계획 하기 전에 용도 지역을 먼저 봅니다. 내가 호텔을 사야 되는데 자연환경 보존지 경치 좋다고 딱 사면 어떻게 돼요? 슬퍼요, 그거는.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죠. 상업지역이라는 데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초로 나오는 국회법상 행정주체와 국민들이 부딪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행정주체는 자기가 관리하는 도시,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만들었지만 토지 소유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 안 좋다고 해서 삼각형 오래 가지고 딴 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규제라고 합니다. 규제 또는 계획 제한이라고 하죠. 계획 제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받게 되는 국민들의 제한. 국민들의 제한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규제, 규율. 부동산 공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됐네요. 이렇게. 내 땅 여기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내 땅 여기 있다고 손실보상 해줄까요? 손실보상이 뭐예요? 손실을 보상하는 거죠. 그죠? 손실보상. 행정주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위를 했는데 그 재산상의 침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면 이걸 보상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손실보상. 위법한 처사에서 받게 되면 손해배상이 되죠. 이거 적법하죠? 주민에게 다 물어봤고 내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되었습니다. 땅값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손실보상 해요, 안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손실보상 하면 이 사람은 돈 줘야 되는데 시에다가 상업지역에 땅 받았는데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 가서 야, 돈 달라 그러면 이 사람 줍니까? 안 주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용도지역 지정에 따라 토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보상하지. 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부동산 공법에 의잖아요. 행정주체가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재반활동을 기울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상하는 게 다시 나와요. 자,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이래 오래 걸려요. 땅 살 때 제일 먼저 뭘 본다고요? 용도 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6명. 시장 가면 안 돼요, 이제는.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뭘 보고 지정합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계획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이름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기본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특광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합니까? 특광시군이 합니다. 얘들이 이걸 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갑니다. 기본계획은 따라갈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계획 그래요? 비구속적 계획. 확정되면 따라가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이거 뭐래요? 구속적 계획. 우리한테 물어본다 그랬어요. 비구속적 계획은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대충 물어봐요. 대충 공청회. 대충 물어보고 도시군 관리계획 때는 세부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공람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부터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얼만큼 크게 들어가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요. 설명을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지우면 안 됩니다. 지우지 마시고.